혹시 최근 일주일 사이 몸 어딘가가 계속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피부 가려움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꾸만 같은 부위를 긁으면서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방치하신다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가려움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순결건강의 김성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늘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계속 가렵습니다.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새로운 화장품도 쓰지 않았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팔이 계속 가렵다던 65세 환자분은 초기 폐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리가 자주 가렵다고 오셨던 72세 환자분은 림프종이었습니다. 두피가 지속적으로 가렵다고 내원한 68세 환자분은 초기 피부암이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통증이나 덩어리가 아닌 오직 가려움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균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가벼이 여기며 지내다 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2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몸의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과 그와 연관된 암의 종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먼저 위험한 가려움을 구별할 수 있는 5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깊이입니다. 피부 표면이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이 가렵습니다. 둘째, 지속성입니다. 같은 부위에서 3주 이상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셋째, 시간성입니다. 밤이나 새벽에 특히 심해집니다. 넷째, 반응성입니다. 보습제나 일반적인 약으로도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5째, 부위의 집중성입니다. 넓은 부위가 아니라 특정한 한 부위에서만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가려움의 강도가 아니라 이런 패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 35%가 초기 증상으로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섭니다. 즉, 암 환자 3명 중 1명 이상은 가려움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몸에서 나타나는 위험신호 6가지를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과 유방암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유방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초기 유방암 환자의 약 20% 이상이 겨드랑이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 겨드랑이 근처 림프절까지 진행된 경우 이 증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겨드랑이가 자주 가렵고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 피부 문제로 생각해 보습제를 발랐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밀한 병원 검사를 받으신 결과 초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 부위가 가려운 이유는 암세포가 림프절을 침범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방해받고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피부 아래 깊숙한 신경을 자극해 깊고 지속적인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등 부위의 가려움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폐암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폐암 환자 중 약 15% 정도가 지속적인 등 부위의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분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몇 달간 등 한가운데만 계속해서 가려워하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어르신은 등을 긁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봤지만 가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초기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생하면 특정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혈액을 따라 피부의 신경까지 도달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등 부위의 피부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폐암으로 인한 등 가려움은 특히 일반적인 피부 연고나 크림으로 완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발 부위의 가려움과 간암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암과 관련된 최근 학회 발표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약 25%가 초기 증상으로 손발의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암이 진행될수록 가려움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4세 최명숙 어르신의 경우 최근 몇 개월 동안 손과 발이 너무 가려워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손과 발이 노란빛을 띠는 황달 증상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초기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에서 배출되어야 할 담즙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유입됩니다. 이 담즙이 손과 발의 피부 신경을 자극하여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질환용 약으로는 이 증상이 잘 완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부 문제로 오해하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항문 주변 가려움과 대장암의 관계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 대장암 환자의 약 30% 이상이 항문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항문 가까운 부위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 가려움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71세 이철호 어르신은 거의 반년 동안 항문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려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질 증상으로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연고를 발랐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더욱 심해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대장 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항문 주변이 가려운 이유는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의 신경과 조직을 압박하고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피부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약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타구니 부위의 가려움과 전립선암 또는 방광암과의 관계입니다. 최근 발표된 비뇨기과 관련 연구에서 전립선암과 방광암 환자 중 약 25%가 초기 증상으로 사타구니 부위의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69세 김창수 어르신은 몇 달간 지속적으로 사타구니 부위가 가렵고 가끔씩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 불편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피부약과 연고를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 전문의의 권유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초기 전립선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은 암세포가 림프계나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어 특정 염증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지속적이고 불쾌한 가려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일반 피부 치료 제로는 호전되지 않아 조기 진단을 위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목 주변의 가려움과 갑상선암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 관련 최신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 중 약 18%가 진단 초기 단계에서 목 주변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 종양이 자라면서 갑상선 주변 조직과 신경에 영향을 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67세 박명희 어르신은 몇 개월간 목 앞쪽과 주변이 계속 가렵고 불편해서 자주 긁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조한 피부 문제로 생각하여 보습제를 꾸준히 발랐지만 가려움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아본 결과 갑상선에 초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종양이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고 신경을 자극합니다. 또한 암세포가 내뿜는 특정 염증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목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여 만성적이고 불쾌한 가려움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성 가려움과 달리 일반적인 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주 법칙입니다. 특정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도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꼭 진단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크림 테스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가렵다고 생각된다면 일주일 동안 보습 크림을 꾸준히 발라보세요. 만약 크림을 충분히 발랐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 피부 건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 전문의들에 따르면 보통의 피부 건조증은 일주일 이내로 호전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 증상 확인법입니다. 가려움 외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갑자기 몸무게가 줄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발열, 소화불량, 기침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을 비특이적 전신 증상이라고 부르며 암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밤에 심해지거나 특정 부위에서만 집중적으로 가렵거나 피부 표면은 깨끗한데 피부 안쪽에서부터 간지러운 느낌이 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 점검입니다.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전자학회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을 경우 암 발병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정확한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루 중 언제 가장 심한지, 어떤 느낌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이지만 늦게 발견될 경우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로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몸은 먼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항문 주변, 사타구니 부위, 목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도 처음엔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그 작은 가려움 덕분에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철호 어르신의 항문 가려움, 김창수 어르신의 사타구니 가려움, 박명희 어르신의 목 가려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반드시 암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 중에서 한 부위가 3주 이상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보습제와 약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밤에 특히 더 심해져 잠을 방해받거나 피부 겉모습은 정상인데 내부에서부터 가렵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조기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소한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제때 진단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